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호 공급 대책입니다. 김포 신도시에 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만 6천 가구는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거든요. 바로 근처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김포시의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제곱미터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대로 가면 김포가 이게 메가시티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엄청나죠. 위례신도시가 675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위례신도시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급의 첫 신호탄이 터진 거죠.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5년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급의 일환이고요. 이것은 민간 분양이잖아요. 민간, 그죠? 민간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물론 공공 분양도 들어가겠죠. 민간 임대도도 가고 다 들어가겠죠. 뭐 청년 원가주택도 30만 호 짓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거기 들어갈 거고요. 일단 4만 6천 호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지하철 5호선을 지금 이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을. 지하철 5호선이 자주색이 되어 있는 게 지하철 5호선인데 지하철 5호선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한강과 완전히 맞닿아 있고요. 일산대교 바로 지나자마자거든요. 여기는 서울이나 매한가지예요. 서울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요, 5호선을 설치를 하면 1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뭐 강화문까지 지금은 90분이 걸리지만 이게 만약에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되면 69분에 도착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뭐 진짜 쉽게 말하면 한 건이 나왔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번 선을 보세요. 2번 선. 2번 선을 보면 김포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순환선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순환선까지. 여기에다가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면 GTX 장기역과 계양역을 연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4번을 보시면 검단 신도시하고 연결성을 개선한다. 도로를 검단 신도시가 옆에 있으니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면 수도권 제2순환선 있죠. 이 순환선 연결성 개선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요, 덜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덜썩일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이 컴팩트 시티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고밀도 복합 개발을 단행을 한다니까 모두가 긍정적이다. 도시 어떤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도시급 어떤 공급을 밝혔을 때 항상 말이 많았잖아요.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말만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겠다는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 한강 1이 있을 거고 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가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서는 호재 중에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이런 데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임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임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지역 쪽으로 가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계속 공급이 됐을 때 과연 괜찮을까? 뭐가 괜찮으냐? 이게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거든요. 2027년 5년 후기는 해요. 5년 후기는. 예. 그리고 시립주는 2029년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전국 집값 장난 아닙니다. 하락폭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집값이 폭락한다. 또 집값 폭락이 쇼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냉각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급이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을 더 교란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규제를 그동안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뭔가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급하게 서두르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진짜 분명합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폭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이 마이너스 0.38%인데 역대 최고 하락폭입니다. 최대 하락폭입니다. 전국도 0.39인데요. 마이너스 0.39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수도권도 마이너스 0.47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요. 70.7입니다. 70.7. 지난주가 72.9였거든요. 72.9. 그러면 9년 9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9년 9개월. 9년이면 언제일까요? 2013년 2월 70.1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공급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요. 자칫 또 한 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시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시장에 따라서 개발의 속도를 이게 맞춰가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만 가구에 묶여서 말입니다. 억지로 공급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규제들 해제하면서 이게 공급의 어떤 속도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